부자 가족의 이사를 보면은 이게 다 부의 흐름을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는 거죠. 그냥 괜히 이사를 가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이쯤에서 저의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현재 모습일 가능성이 엄청 높을 거예요. 저도 이사를 3번 갔습니다. 그때 성남에서 살았지요. 성남에서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달동네에서 이제 제가 작가로 이제 이름을 얻게 되니까 저도 오피스텔에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의 흐름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기분을 낸 거예요. 이 친구들이 판교로 막 이사 가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도 이때만 해도 저도 제가 판교로 갔다라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의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때 제가 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때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부 그때가도 연락을 하던 친구들이 그때도 판교에 있었어요. 판교로 오라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줬어요. 판교 진짜 살기 좋고 여기 정말 그 부동산도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그 처음에 판교를 갔을 때 그 회관 모습만 생각이 나서 감정인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판교에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쉽게 말하면 이 잘못된 감정적 판단을 해서 제가 아마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손해봤을 거예요. 최소 똑같이 성남시에 살고 있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온 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은 판교로 가서 얼마의 차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의 흐름을 따라가서 부를 얻게 된 거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교? 거기 편의시설도 없고 횡하던데? 근데 왜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되지? 나도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었어. 뭔가 오피스텔에서 글 쓰는 작가 멋있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판교로 와라. 이제 형 돈도 벌고 그랬으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온전 폭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는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용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에 2년 정도 전세 살다가 여기 파주로 오게 된 거죠. 저의 이사 경력을 한번 보세요. 부의 흐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저는 이사를 하면서 돈을 계속 썼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부자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부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들의 노하우도 전수를 참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부자에 관한 책도 참 많이 여보세요? 네, 사장님 택배 좀 하나 한 게 왔는데. 예. 얘기 좀 놔둘까요?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저의 삶은, 저의 실제 행동은 부자 되는 것과 정반대로 왔을까요? 제가 열심히 후천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몸의 감각으로 알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비유를 하면 뭘까요? 저는 수영을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여기 강남 부자 애들은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부터 그냥 파도 치는 바다를 정말 열심히 같이 수영을 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실력이 엄청 뛰어난 거죠. 본능적인 수영 실력이 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수영 강사들이 나와서 수영에 대해서 강의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열심히 본 거죠. 동영상을.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이 쓴 수영책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수영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수영 최고가 되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로만 전해 들은 거죠. 저는 몸에 수영 감각도 없었고 수영 능력도 없었다는 거죠. 이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 수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수영을 못하고 바로 물 먹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부자들과 전혀 다른 이사를 했고요. 이사를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기는커녕 점점 가난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모습이 과거의 저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부의 흐름에 대해서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거는 여기 파주에 와서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땅을 사보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보고 그러면서입니다. 여기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 중에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보니까 대부분 월세가 나오는 건물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인들하고 만나면 말이죠, 부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단독주택 주인들하고 만나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전적인 노하우들이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보다 자본주의는 뭘까요? 자본, 즉 돈을 버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계속 더 부자가 되죠. 건물을 하나 가진 사람은 건물을 2개 가질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건물을 늘려가죠. 자본주의는 시스템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금 투자, 달러 투자, 주식 투자 등등 자본 투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자본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주의 사고방식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있겠죠. 산업주의에는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용돈이처럼 불려나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런 경우는 외외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최고의 능력을 가져서 억대 연봉도 돌파하고 여보세요? 예, 텍산 수리 의뢰 시킨 사람인데요. 네. 오늘 그 사무실에 계시나요? 지금요? 아니, 오후에. 예,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에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때 오후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임원이 됐다, 뭐 삼성전자의 CEO가 됐다, 그럼 연봉이 100억을 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외죠. 무슨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산업주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즉 이사 자체가 가장 큰 투자고 부의 흐름을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이 설계를 저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감정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결론은 나는 그만큼 부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남 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의 흐름을 따라서,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의 구조를 존중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구조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구조에 올라탔다라는 거죠. 지혜롭다라는 거죠. 부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를 3번 했을 뿐인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기본 20억을 벌었더라고요. 이사 3번 하고 20억은커녕 이사 비용만 지불한 이지성 작가, 이사 3번 하고 최소 20억을 번 강남 부자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부의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으니까 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부의 흐름에 부모와 같이 올라탔으니까요. 하지만 이 흐름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의 길로 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이사 3번 하고 최소 20억 이상을 버는 그런 부자의 대열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살면서 부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그런 길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숲과 공원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걱정 안 하게 해줘서 고마워. 출퇴근길 가깝게 해줘서 고마워. 나를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 더샵과 대시안 보상받는 거라 생각했을 거다. 정지 2008년 요르단과의 1억 2천만 불 수출 계약 달성. 철강팀 단독으로 이룬 최대 성과였지. 박 과장 그때 현지 업체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했어. 몇 번이나 틀어질 뻔한 일을 해결해내면서 계약의 1등 공신이 됐었지. 자자자자자 이 걔 무엇이냐? 상무님의 법인카드! 오늘 그냥 새도록 하십시오. 에이 이 좋은들 왜 이러시나요 지금? 빨리 가면 안 돼. 4차부터 끝판까지 가야지. 가야지. 죽을 때까지 가야지. 아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게 되면 이 많은 수들이 다 모였나 싶었다. 작은 사물 다툼에서 이겨봤자, 기어이 패싸움을 이겨봤자 결국 지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하지만 반집으로라도 이겨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 반집의 승부가 가능하게 상대의 집에 대한
장백기 씨 좀 봐요. 문제 있습니까? 시키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추가도 완료.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은 뭡니까? 신입교육 때 모니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은 나중에 봐주겠는데 지금 뭐하죠?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장백기 씨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겨날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할 것만이든지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헤드헌팅 전문회사 서치앤브레인 이지연 대리입니다. 현재 이직이나 구직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은 회사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타이밍 죽이네. 업체리스트 수정한 파일 주세요. 수정 사항 있으면 바로 말할 테니까 잠깐 서 있어요. 잘했네. 더 손댈 거 없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계약 관련 사례들인데 추려서 오타 체크하고 입력된 거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하고 내일 오전에 우편 보낼 수 있게 준비해줘요. 들었죠? 내일 오전까지 해놓으셔야겠네요. 네? 장백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 사업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정산이 주고 표 만들고 업체 리스트 뽑고 오타 체크하려고 이 회사 들어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잡일은 인턴 때 충분히 했고 지금은 실무직 사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팀 신입들 어떻게 일하는지 안 보이십니까? 다들 벌써 다음 분기 영업계획서에 이름 올렸습니다. 심지어 장글... 대리님, 제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